안녕하세요, 카전TV 시청자 여러분, 이재림입니다. 오늘 자동차는 현대의 디올뉴 투싼 하이브리드입니다. 투싼은 얼마 전에 전시장에서 한번 보여드렸었죠. 근데 그때는 인공광 아래에서 보여드렸었던 터라 오늘은 시승행사 하면서 자연광 아래에서 좀 보여드릴게요. 4세대 투싼은 지금 세대 변경을 한 풀체인지 모델이고요. 근데 그걸 떠나서 현대자동차가 이제 얘기했던 파라메트릭 듀얼 패턴 디자인이 완성된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요 근래 현대차가 내놓은 차들과도 다르죠. 그러니까 코나라든지 아니면 산타페라든지 그런 데서 봤던 모습과도 다르고, 지금 자연광 아래에서 보니까 이 차가 더 근육질로 보이긴 하는 것 같아요. 보면은 이제 보닛이 있고 라디에이터 그릴이 있고, 지금 그릴에다가 헤드램프가 매립이 됐거든요. 그리고 방향지시등은 이쪽으로 들어갔고, 안개등도 범퍼에 들어가 있는 형태인데, 이게 불이 꺼지면, 시동이 꺼지면 아무것도 안 보일 거예요. 지금 시동을 켜면 데이라이트가 켜지면서, 지금 데이라이트가 켜졌을 거고, 방향지시등이랑 안개등까지 이렇게 들어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히든 램프라고 그래서 그랜저에서는 뭐 약간 그 삼각형 그 화살표처럼 그렇게 들어갔었고, 그건 이제 과도기적이었고, 이제 투싼 신형에서 이게 완성된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그리고 이 디자인은 앞으로 내놓을 현대차가 내놓을 신차들에도 적용될 디자인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오늘 모델은 1.6 터보 하이브리드인데, 이건 이제 모던 프리미엄 인스퍼레이션에 따라서 디자인적인 요소는 조금씩 달라요. 이건 사진으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연광에서 보니까 더욱더 이런 근육질적인 엔진 보닛이 눈에 띄는데, 선이 쭉쭉 그어져 있죠. 그리고 이런데도 파라메트릭 듀얼 패턴 같은 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범퍼 하단에도 이런 립 같은 요소들을 덧대놨어요. 저는 지금 투싼을 세 번째 보는데, 세 번째 보니까 확실히 눈에 있고, 무엇보다도 주목도가 높은 것 같아요. 요 근래에 도로에서 만났었던 어떤 준중형 SUV 중에 가장 주목도가 있는 디자인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이건 뭐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세그먼트의 시장 경쟁이 너무 치열해 가지고 이렇게 아주 차별화되는 디자인 요소를 넣지 않으면 눈에 띄기 쉽지 않다고 그래요. 옆모습도 상당히 파격적입니다. 무엇보다 옆면에 들어간 라인들이 보면 이 헤드램프에서 이어진 라인이 그냥 쭉 그어져 가지고 사이드미러 밑으로 해서 사라졌다가 다시 또 라인이 생겨서 테일램프까지 나가죠. 이 라인을 시작으로 밑에 보시면은 마치 아반떼에서 봤던 것처럼 접었어요. 뭐 종이 비행기 접듯이 접었고, 그러면서도 SUV의 요소는 고르게 갖추고 있습니다. 이 하단에 보시면 플라스틱을 덧대서 데미지에 좀 의연한 그런 모습을 보인다든가, 이 휠 아치도 마찬가지고요. 휠 아치도 모두 플라스틱인데, 지금 이 타이탄 그레이 색깔과는 거의 톤이 비슷하다 보니까, 어두운 톤이다 보니까 약간 좀 차체 색깔처럼 보이긴 하나, 만져보는 게 아니라 가까이 가서 보기만 해도 이런 무광의 플라스틱을 쓴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C필러에 이런 디자인 요소가 들어갔죠. 그래서 이 요소도 어떤 차의 뒤쪽을 볼륨감뿐만 아니라 근육질이 도드라지게 하는 요소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루프레일도 검게 처리했어요. 현대차에서 이런 검은색 루프레일 들어간 차를 본 게 뭐가 있었지? 언뜻 기억이 나질 않는데, 검정색 루프레일 들어간 것도 그런 좀 근육질적인 요소를 드러내는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좀 더 차가 단단해 보이죠. 그리고 하이그로시 소재가 B필러라든지 C필러에 들어가서 이것 역시 좀 눈길을 잡아 끄는 요소라고 할 수가 있겠네요. 그러면서도 또 도어 몰딩은, 위에는 저 C필러 몰딩은 이런 크롬 색깔이고, 하단 몰딩은 또 이런 플라스틱을 섞었어요. 디올뉴 투싼 같은 경우는 사이즈가 150mm나 길어졌어요, 길이가. 그래서 바로 어제 제가 XC40, 볼보 XC40을 타면서 투싼 크기인데
휠베이스는 산타페다 라는 얘기를 했었던 기억이 나는데, 이번 4세대 투싼 같은 경우는 이 휠베이스가 너무 길어져 가지고 이 정도면은 지난번에도 제가 비교해서 보여드리긴 했으나 산타페와 비교를 할 때 더욱더 격차가 줄어들겠습니다. 그만큼 현대차가 작심하고 만든 모델인 것 같아요. 이 시장을 굉장히 좀 선점하고 싶은 그런 느낌이 나죠. 타이어는 그리고 지난번과 마찬가지, 지난번이랑 다르네요. 오늘은 크로스 컨택트 LX 스포츠가 들어갔습니다. 컨티넨탈에 23560R18로 앞뒤 공통이고요. 지난번엔 프라이머시 투어 AS였죠. 뒷모습은 앞모습만큼 아예 숨어있는 건 아니고요. 그래도 뭐 딱 테일램프와 뒷면 구분이 가죠. 방향지시 등을 아래로 분리한 거, 이거 이어졌습니다. 이 보석 패턴이 요런 데뿐만이 아니라 이 렌티큘러 렌즈는 이제 현대차가 베뉴에서 처음 선보였었던, 그러니까 파라메트릭 주얼 패턴 디자인을 좀 더 극대화하려다 보니 이제 연구한 그런 결과물인 것 같은데, 여기만 들어간 게 아니라 여기도 쭉 그었고 밑에 방향지시 등에도 들어갔고요. 그리고 또 이 범퍼에도, 이거 이제 앞범퍼에도 있었던 요소죠. 이거는 근데 인스퍼레이션 트림에 들어가는 장식이라고 하겠습니다. 범퍼 하단에는 또 리어 디퓨저 같은 장식도 덧댔어요. 이런 데까지도. 그러니까 이번 투싼은 되게 신경을 많이 쓴 것 같아요. 뭐 이런 거는 그냥 평평하게 깎거나 이런 라인 안 집어넣어도 될 것 같은데 힘들게 만든 것처럼 보여요. 그리고 이런 현대 엠블렘까지도 마치 이것도 숨어있는 것처럼 홀로그램처럼 가까이 가서 보면 좀 달라지거든요. 이거 입체가 아닙니다. 일반적인 그 배지가 아니라 독특하죠. 이것도 그런 디자인의 일환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리어 와이퍼까지도 이쪽에 숨겼죠. 고생 많이 한 디자인 같아요. 투싼의 트렁크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얘 이제 스마트 키여가지고 키 디자인은 똑같습니다. 달라진 건 없는데, 얘도 이제 잠금 해제뿐만이 아니라 트렁크 열림, 그리고 오토 파킹 주차 출차 기능도 들어갔네요. 그리고 시동도 걸 수 있고, 이건 호은 들어볼까요? 예. 그리고 얘 키 소지한치로 가까이 가면 한 3초 정도 있으면 열리죠. 이거 엄청 느리네. 이렇게 느렸었나? 네. 그리고 전동식입니다. 되게 느리죠? 이거 좀 빨라지겠네요. 근데 이 실린더 작동하는 소리는 굉장히 작습니다. 지금 이 키에 자동 주차 출차 버튼이 있어서 이것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 홀드 버튼을 눌러서 시동을 먼저 걸어야 됩니다. 시동 걸렸고요. 얘는 또 하이브리드라서 아무런 소리가 안 나네. 오히려 바깥에서는 시동이 걸렸는지 안 걸렸는지 모를 수도 있겠는데요. 그리고 이거를 누르면은 이제 출차, 그리고 오른쪽은 주차예요. 그러니까 전진 후진인데, 앞바퀴 정렬하는 걸 한번 보시죠. 저는 이걸 누르고 있고, 예. 그러면 가죠. 멈추면 바로 멈추고, 후진도 해볼게요. 후진할 적에는 이 키, 우리 그 후진기어 넣어서 사람이 직접 조작할 때처럼 그런 소리도 냅니다. 버튼에서 손 떼면 즉각적으로 멈추고. 투싼의 트렁크 손잡이는 이 밑에 있습니다. 이건 3세대랑 같아요. 그래서 이 아래에 있어서 짐을 들고 있는 채로 열기 편하죠. 그리고 만약에 이 이지 트렁크 기능이 빠졌으면은 손으로 열어야 되잖아요. 그런 경우도 고려한 것 같습니다. 트렁크 공간이 상당히 좋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3세대 투싼과 마찬가지로 입구 자체가 넓어서 이게 아마 경쟁차 대비 큰 장점이 될 것 같고요. 바닥에도 턱이 없어요. 그래서 물건 밀어넣기 좋겠고, 그리고 또 트렁크 바닥은 2단으로 구성해 놨습니다. 그래서 얘를 이렇게 절반만 접을 수도 있고, 그리고 빼서 근데 따로 보관할 데는 없습니다. 빼면은 이 바닥에 이런 스티로폼으로 트레이가 들어가 있는데, 여기에는 타이어 펑처 키트라든지 아니면 별도의 물건들을 담을 수가 있는 공간이 나와요. 이 트렁크 가림막이 지금 들어가는 홈이 있는 걸 보면 이걸 별도로 구입을 하셔야 되는 것 같아요. 이렇게 떼면 여기도 뗄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이 홈에다가 맞춰서 그 트렁크 가림막을 거치하는, 보관하는 공간입니다. 예. 그래서 이 스티로폼을 빼면
얘 근데 하이브리드인데도 2열 하단에 배터리를 옮겨 달긴 했습니다만 배터리가 저 밑에 들어가서 손해를 보지 않는 것 같은데요. 저거는 빌트인 캠을 위한 리튬이온 배터리예요. 저런 전선 노출된 건 그대로 있긴 있네요. 네, 그리고 여기 12V C가잭도 있고, 그리고 내기퉁에 트렁크 네트 걸 수 있는 고리라든지 아니면 물건 걸 수 있는 고리, 그리고 램프는 지금 이쪽은 LED, 얘가 지금 LED 램프 패키지가 들어갔거든요. 시트 역시 장점이죠. 투싼 2열이 리클라이닝을 할 수가 있는데 지금 오른쪽은 세워본 거고 왼쪽은 눕힌 거거든요. 옆에서 봐야 더 정확할 텐데 이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한 20cm까지는 안 되고 한 15cm 이상 되는 것 같습니다. 트렁크에서 이 레버로 2열 시트 접을 수 있습니다. 보시죠. 한 번에 안 되네. 예, 안 되네. 얘도 약간 고개가 꺾이긴 합니다. 지금 이 정도로 꺾이고요. 근데 산타페는 제 기억에 거의 고개를 세울 수가 있었거든요. 전고가 산타페보다 투싼이 좀 더 낮아서 그거에서 오는 차이는 있겠는데, 그래도 제 키는 178cm인데 다리는 이 정도로, 예, 지금 이러면은 허리가 굉장히 압박이 옵니다. 양말이 짝짝이네. 그렇고요. 뭐 누워보면 썬루프 큰 게 하늘 쳐다보는 재미가 있겠습니다. 이럴 시간이 없죠. 투싼의 2열 공간 보여드릴게요. 들어가기 전에 바깥에서 보면 이 2열 도어가 굉장히 넓게 열립니다. 이건 3세대 때도 장점으로 적용을 했었던 부분인데 전장이 길어지다 보니까 도어까지 더 길어졌죠. 타보면 레그룸이 뭐 손 한 뼘을 훨씬 넘습니다. 슬라이딩은 안 돼요. 시트 슬라이딩은 필요가 없죠. 슬라이딩 하면은 뭐 지금 다리를, 오히려 다리가 짧은 분들은 여기다가 뭘 둬야지 편할 정도로 이 레그룸이 넓습니다. 또 이 바닥까지도 보면 이 턱이 높지가 않아요. 그래서 가운데에 사람이 앉기도 좋겠고, USB 충전 포트라든지 송풍구도 빠짐없이 갖췄네요. 발밑에 송풍구도 물론 있고요. 그리고 투싼이 우리나라에는 롱바디가 들어오지만 이번에는 독특하게 휠베이스가 짧은 거랑 긴 거 두 가지로 출시를 했거든요, 글로벌하게는. 근데 이제 유럽이라든지 북미 시장 쪽에는 짧은 것도 숏바디도 출시를 판매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파놓은 걸 보면 그래도 숏바디의 투싼에서는 조금이라도 더 공간을 마련하려고 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보시면 이 허벅지 받침도 제 다리에 완전히 맞습니다. 절대 짧은 게 아니고, 그리고 요즘 현대차들 보면은 쿠션을 얇게 해가지고 조금이라도 공간을 확대하려는, 넓어 보이게 하는 그런 편법인데, 그런 차들이 눈에 띄는데 얘는 보시면 시트 두께도 두꺼워요. 이런 것 때문에 오히려 탑승자가 편하게 느끼죠. 체중 분산도 제대로 되고. 지금은 제가 아예 정자세로 시트를 완전히 세운 거고요. 눕혀보면 이렇게나 눕습니다. 대단하죠. 굉장히 가용폭이 넓어서 거의 쉴 수 있는 공간이 나오고, 그리고 이 시트의 각도가 굉장히 촘촘하게 쪼개져 있어 가지고 사용자에 따라서 사용자 의지대로 마음대로 조절하기 좋겠어요. 이게 굉장히 세밀하게 쪼개져 있거든요. 네, 이번 투싼은 뭐 공간이 나무랄 데가 없습니다. 동급 차에서 실내 거주성은 최고입니다. 그리고 이것도 눈에 띄는 부분인데, 이제 이 안전벨트 덜렁거리는 거를 클립으로 고정하는 방식이 아니라 여기 홈이 있어서, 예, 이렇게 꽂게, 이것도 개선이 됐네요. 이거 아이디어네. 네. 그리고 누웠을 때도 이 옆을 내다봐도 이 쪽창이 잘 뚫려 있어서 시야 확보에 참 도움이 되는 부분이겠습니다. 컵홀더도 잘 마련이 돼 있고요. 별도의 지지대는 없지만. 그리고 선루프가 보시면 정말 넓죠. 투싼의 인테리어는 제가 지금 시간 관계상 간략하게만 보여드릴게요. 사실 이번 주에, 다음 주에 이 투싼 하이브리드는 한 번 더 시승을 하거든요. 그때 인테리어는 더 좀 디테일하게 보여드리겠습니다. 눈에 띄는 부분은 이 계기판이에요. 계기판 위에 보면 처마가 없어요. 이게 상당한 노력을 기울인 부분이라고 하는데, 난반사를 막기 위해서, 빛반사를 막으려고 특별한 필름을 입히기도 했고 패널도 좋은 걸 썼다고 합니다. 그리고 계기판 옆으로 눈을 돌려보면 10.25인치 계기판 크기와 같은데 센터 디스플레이가 이렇게 가로형으로 들어갔죠. 이건 근데 좀 약간 아래로 돼 있어 가지고 화면 쳐다볼 적에, 내비게이션 쳐다볼 적에 전방 바라보던 시선이 좀 떨어지지 않을까, 이따가 운전하면서 볼게요. 그리고 밑에는 송풍구
에어컨 버튼들이 있고, 이 밑에 보면은 스마트폰 무선 충전 패드가 있는데 살짝 경사가 져 있죠. 스마트폰을 거치하기 편한 것 같아요.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는 또 수납 공간으로 쓸 수 있게 해놓은 거죠. 통풍 시트라든지 열선 시트, 열선 스티어링 휠 이런 기능들이 들어갔고, 카메라 한번 볼까요? 짧게 누르면 카메라 영상이 표시되며 길게 누르면 주차 보조 시스템이 작동합니다. 화질 좋네요. 탑뷰도 여기 오른쪽에 띄워주고, 화면이 가로로 길다 보니까 탑뷰는 줌도 되고요. 이 버튼을 눌러가지고 하프 탑뷰, 이건 이제 사이드미러 밑에 있는 카메라로 보는 거고, 이건 이제 후방 카메라로 보는 겁니다. 그리고 이 계기판에 이 기능도 들어갔어요. 깜빡이 키면은 후방을 모니터로 띄워주죠. 여기 이제 버튼식 기어가 들어갔는데, 이거 이제 바뀔 거라고 하죠. 버튼 오작동이 있어가지고 아마 투싼 4세대가 마지막이지 않을까 싶고, 드라이브 모드는 토글식으로 들어가서 바뀌는 건, 화면 바뀌는 건 똑같습니다만 에코, 스포트, 스마트, 하이브리드 차니까 이렇게 세 가지만 갖추고 있습니다. 전자식 파킹 브레이크, 오토홀드, 그리고 컵홀더가 있고요. 센터 암레스트는 큽니다. 별도 램프는 없고. 네, 이제 디올뉴 투싼 하이브리드 주행을 해보겠습니다. 시동을 걸어보면, 네, 하이브리드 차답게 지금 이제 충분히 좀 예열이 돼 있는 상황이어가지고 엔진은 바로 깨어나지 않았고요. 정차 시에는 뭐 아무 소리도 없습니다. 지금 에어컨 돌아가는 소리만 있고, 그리고 여기가 좀 걸리지 않나, 이게 좀 튀어나와서, 예, 시트 포지션이, 투싼 하이브리드의 최고 출력이 이제 230마력이나 되죠. 그만큼 얼마나 좀 호쾌한 시원한 성능을 보여줄지 기대가 되고요. 이 모터 개입하는 게 초반에 확실히 좀 부드럽고 좀 강력한 게 있네요. 전기 모터 돌아가는 소리는 되게 작게 들립니다. 어떤 최근에 만났었던 마일드 하이브리드 차들보다도 더 작네. 오히려 고주파 소리 있죠. 아반떼 하이브리드는 좀 들렸거든요. 근데 얘는 흡참도 꽤 많이 신경 쓴 것 같아요. 와, 이런 퉁퉁 떨어지는 느낌 좋네요. 지금 제가 드라이브 모드는 그냥 에코로 달리고 있는데도 이 정도인데, 이상하네. 이게 이 230마력 그것뿐만이 아니라 모터가 더해서 차를 이제 좀 저속에서는 가볍게 몰아붙여주고 힘을 보태줄 거 아니에요. 바로 그럼 스포츠로 가볼게요. 인테리어를 제대로 살펴보질 못해서 그냥 막 생각나는 대로 말씀을 드리는데, 이 도어 그립도 잘 두꺼워졌군요. 여기도 보면은 이제 듀얼 콕핏이라고 그래서 운전석, 조수석 이렇게 따로따로 감싸진 그런 느낌을 줘요. 그렇게 이제 레이아웃이 됐고, 그리고 이런 좀 소재적인 게 여기가 두꺼워졌습니다. 이거 좀 부실하면 부러질 것 같은, 부러지는 경우도 가끔 있고요. 그런데 여기를 좀 마감을 잘했네. 그리고 이게 라인을 두껍게 빼가지고 더 넓어 보이게, 그리고 이게 지금 도어까지도 이어졌죠. 그런 시각적으로 넓어 보이게 하는 요소를 더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도어는 모두 원터치예요. 창문이 두껍습니다. 이런 것도 흡참에 많이 도움되는 부분이죠. 그리고 하이브리드인데도 시프트 패드까지 갖춰서, 그러니까 이 투싼 하이브리드는 이게 어떤 효율성을 많이 끌어올린 것도 있지만, 그거보다 어떤 다이내믹한 그런 퍼포먼스를 강조하려고 하이브리드 시스템을 집어넣었다고 봐도 손색이 없을 것 같아요. 지금 달려보는 것뿐만 아니라 그 전해주는 질감 자체가, 이거 느낌이 네, 이 제로백 느낌이라든지 급가속할 때 정지 상태에서 멈췄을, 야, 이 느낌도 좋네. 지금 정지 상태에서 급가속할 적에 바로 전기 모터가 도와주는 그런 토크 있죠. 그것 때문에 차는 되게 가볍게 나가는 것도 있고, 그리고 그리고 좀 단단한 편입니다. 단단한데 이게 스트레스 줄 만큼의 단단함은 아니고요. 그냥 잘 조율된, 잘 세팅된 그런 느낌이어가지고 달리는 재미라든지 어떤 탑승자의 승차감, 어떤 안락함까지도 모두 챙길 수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소음이 지금 어디서 들어온 거지? 루프레일인가? 그리고 하이브리드 모델답게 에코차지 파워가 있어가지고 이게 수시로 오갑니다. 밑에는 배터리 로우 하이 해가지고 배터리 전력량, 잔량까지도 표시되고요. 브레이크는 그리고 담력이 살짝 스무스하게 올라오는, 즉답과 스무스예요. 그러니까 즉답으로 올라온 다음에 쭉, 그러니까 확 이렇게 된다고 해야 될까, 그래프가. 그런 게 있네요. 독특해요. 그래서 그것도 아마 좀 회생제동 시스템과 연관이 있는 게 아닌가 싶은데, 얘도 보니까 하이브리드는
그러네. 유압 발생 시 유압 발생 기능 및 제어 기능을 통합하고 제동 시 모터를 이용한 전자 제어로 선형적인 제동감을 구현하였습니다. 선형적이면 이렇게 되는 건데 지금 그거보다 좀 지금은 일부러 좀 돌아볼게요. 아, 이거는 뭐 느낌이 이 스트레치 될 때 있잖아요. 차대가 엄청 짱짱해지네. 얘는 그러니까 지금 이게 롱바디가 우리나라엔 들어온다고 그랬잖아요. 숏바디를 타보면 이거보다 더 다이내믹하긴 하겠어요. 많이 다이내믹하겠군요. 그리고 또 이 스포티한 주행에 보탬이 되는 부분은 조향감이 엄청 짱짱해요. 지금 스포츠로 두긴 했으나 이거를 에코로 둔다 한들 그게 뭐 느슨해지는 건 아니고, 다만 이제 스티어링의 무게감이 좀 가벼워지는 건 있고요. 무게감의 차이도 좀 제법 납니다. 2차급의 차보다도 조금 더 작게 느껴질 때가 많이 있어요. 앰비언트 라이트는 없군요. D-올뉴 투싼은 앰비언트 라이트가 없습니다. 독특하네요. 요즘 앰비언트 라이트를 하도들 많이 집어넣는 추세이긴 한데 얘는 없다는 거. 이 정지 상태에서 가속감이 최근에 만났었던 그 어떤 뭐 코나 1.6 터보랑은 비교할 수 없이 이게 더 강력한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단지 어떤 출력만 높은 게 아니라 그 뿜어져 나오는 모습 자체가 세가지고 전기차 모습에 오히려 가까운데요. 스포트로도 그 달릴 적에는 튀어나가는 느낌이, 이 토크가 지금 합산 토크는 27kg 포스미터 밖에 안 되는데 토크가 뿜어져 나오는 게 아주 즉답식 즉각적이어 갖고 운전자가 받아들일 때는 거의 뭐 전기차처럼, 적어도 뭐 초반 가속할 때요, 그렇게 전해집니다. 도심 주행할 적에 정차했다가 갔다가 할 때 그런 가다서다를 반복하는 구간 있죠. 그런 데서 많이 좋겠습니다. 전기 모터의 토크가 이렇게 나오다 보니까 이것 때문에 운전자 입장에서는, 사실 그 전기차 타는 분들이 좋아하는 게 그런 게 있잖아요. 그 차 타면서 느끼는 토크가 바로 나오면서 차가 좀 차선 변경한다든지 끼어들 적에 터보레그라든지 이런 게 있으면 그냥 밟고 나서 한 번에 바로 나가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얘는 이제 그 모터 때문에 그런 즉각적으로 튀어나가는 게 있어서 그런 도심 주행에 도움이 많이 되겠습니다. 정리를 해보자면은 뭐 그런 스포티한 주행 질감, 주행 성능 플러스, 그리고 이 실내 거주성은 지금 탑입니다. 탑. 이 세그먼트에서는 뭐 이 세그먼트뿐만 아니라 상위 세그먼트까지도 이길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트렁크 공간도 그렇고 2열 리클라이닝 되는 각도도 크거니와 레그룸 자체가 너무 넓어가지고. 네, 오늘 현대 D-올뉴 투싼 하이브리드 시승을 했는데 별로 아쉽다고 말할 게 없는 차 같아요. 승차감이 좀 단단한 거. 근데 이것도 타협할 수 있겠습니다. 얘도 분명히 인스퍼레이션 트림이 많이 팔리긴 할 것 같은데 프리미엄에서 뭐 옵션 조합을 잘 하면 그것도 충분할 것 같아요. 네, 이상으로 현대 D-올뉴 투싼 하이브리드 인스퍼레이션 트림의 시승을 마치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고맙습니다. 좌회전입니다. 다른 도로로 진입하지 않도록